내부 사진을 보면 약간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날씨를 보게 되면 가을이야. 이건 추측이니까. 근데 왜 에어컨 세팅이 20도로 되어 있죠? 20일 날 사전 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언제부터 클릭을 빨리 해야 내 순번이 들어가냐? 해가 지는 시점이야. 근데 내비게이션 그릿하게 나오는데 시간이 9시 35분으로 나와 있어. 이게 지금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오너스 클럽 매니저입니다. 펠리세이드가 외부와 내부가 공개가 되었어요. 펠리세이드 위장막이 벗겨지면서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카페 매체, 정말 많은 글들과 공도에서 포착되는 차량들이 정말 많이 업로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펠리세이드 오너스 클럽은 회원분들이 많은 사진들을 공유해줌에도 불구하고 카페 내에 펠리세이드가 출시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벌써 4가지에서 5가지 내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안내 드렸으니 이것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안내를 드리고자 찍게 되었고요. 자, 펠리세이드 카페 오시면 신차 구매나 리스 이런 모든 차량의 구매에 대한 캐피탈 웰카에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캡이 손해보험 다이렉트도 들어와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주에 공개됐던 내용들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내에서 제가 그림을 만들어서 편집을 해서 정보들을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6인승, 7인승, 8인승, 9인승 얘기가 많았지만 사실상 7인승이냐 9인승이냐에 따라서 앞에 9인승일 때 중간에 사람이 어떻게 앉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꾸면서 알아냈던 내용은 딱 요거더라고요. 충분히 성인들도 앉을 수 있게 설계를 했다는 점. 그게 무엇이냐면요. 1열의 운전석과 보조석의 시트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즉 9인승은 시트의 폭을 줄이면서 중간에 시트 공간을 넓혀서 성인들도 충분히 앉을 수 있게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다는 겁니다. 즉 9인승 같은 경우는 시트의 사이즈가 500mm 그리고 7인승의 경우에는 거의 약 540mm 정도가 됐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20%의 공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 충분히 성인들도 앉을 수 있다는 이런 정보도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자,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오너스 클럽에서 4개월 전인가 저희가 차량에 대한 재원을 많이 안내를 드렸어요. 여기에서 더 디테일한 것을 제가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자, 차에 대한 재원, 그러니까 즉 뭐냐면 차폭, 그 다음 휠 베이스, 높이, 그 다음 차의 최대한 거리 이런 거 다 안내를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핵심 포인트 이 부분을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이건 어디서도 안내가 안 되었던 건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차량에 대한 LX2와 LX3의 비교인데요. LX2에서 LX3는 휠 베이스가 공간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한 70 정도 더 늘어났고요. 또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차 폭은 정해져 있는데 휠 베이스가 늘어나게 되면 공간이나 이런 배분이 어떻게 되냐. 자, 앞에 축소를 앞쪽을 해서 40을 마이너스 줄였고요. 차 폭은 늘렸고 또한 트렁크 공간도 더 늘렸다는 겁니다. 이래서 펠리세이드 LX3는 9인승이 출시가 됨에도 불구하고도 많은 분들이 고민했던 건 실내 공간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내 공간도 더 넓어지고 트렁크 공간도 더 넓어졌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앞전에 이런 큰 포괄적인 내용을 했지만 디테일한 건 안내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 점은 아마 아신다면 지금 이제 정보가 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보입니다. LX2와 LX3의 컨비니언스 옵션 품목이 있는데요. 자, 옵션 품목에서도 LX2와 3를 비교했을 때 이번에 3에 추가되는 예상 옵션이 별도 있는 것 같아서 긴급하게 올려드렸고요. 자, 기본적인 컨비니언스는 기본적으로 제일 낮은 등급에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때 파워게이트, 전동 트렁크,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LX3는 요거 플러스 요 2가지 기능이 더 추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제일 낮은 등급의 컨비니언스 옵션만 선택을 하더라도 충분한 옵션으로 차량을 가성비 있게 탈 수 있다는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회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한번 기름을 넣었을 때 얼만큼 가는지에 대해서. 사실 계속적으로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가고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펠리세이드 LX3 항속거리. 항속거리는 즉 뭐냐면 한 번 줄을 가득했을 때 얼마만큼 가냐 이건데요. 보시면 LX3 2.5 가솔린은 730km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이브리드는 약 1000km 이상을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정보를 안내를 드렸는데 회원분들이 너무 좋아를 하셨던 내용,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 주에 안내를 드렸던 내용들을 지금 4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지금 펠리세이드가 너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출시가 될 거냐, 12월 달에 출시가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번 주에 펠리세이드 내부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른 매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5일에 사전 계약을 한다. 뭐 15일에 사전 계약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희 카페에서는 저는 그런 공문이 내려온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현대자동차에서 공개한 내용의 내부 사진을 보면 약간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무엇인지 하나씩 볼게요. 자, 외부의 지금 사진은 해가 지는 사진이에요. 그렇죠? 근데 차량 내부의 사진이 있는데 자, 해가 지니까 앰비언트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날씨를 보게 되면 가을이야. 요건 추측이니까. 근데 왜 에어컨 세팅이 20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건데 20일 날 사전 계약을 하지 않을까. 이 메시지가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해요. 얼핏 좀 카페 내에서 소통을 하는 거 보면 좀 맞아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사전 계약을 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클릭을 빨리 해야 내 순번이 들어가냐? 이것도 재밌는 게 있어요. 자, 해가 지는 앰비언트가 있으면 저녁일 거고 해가 지는 시점이야. 근데 내비게이션 다 흐릿하게 나오는데 시간이 9시 35분으로 나와 있어요. 9시 35분. 이게 즉 뭐냐면 컨버전 버튼 시작, 그러니까 즉 본사에서 자 계약 넣으세요 하는 시간이 9시 35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사진 하나로 가지고 좀 풀어보는 좀 재밌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사실 좀 소름이 돋는 내용이죠. 사실 3년 전에 제네시스가 이렇게 좀 해서 제가 좀 알아낸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내에서도 뭔가 이게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펠리세이드를 정리하면 12월 중순에 미디어 촬영할 차량에 대해서는 70대가 다 완성이 되고요. 하반기에 사전 계약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즉 사전 계약이 끝나면 1월부터 차량이 출고가 된다. 요 점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펠리세이드 오너스 클럽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회원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문화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